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유아식용 이제 뭐 주방 식기부터 해서 냉동식품이나 간편식품들 있죠? 그런 거를 소개를 좀 해드리는 영상이에요. 저한테 유아식 관련해서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때에도 아기 김치는 뭐 먹이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으로 찍어보게 되었는데요. 제목을 뭐로 적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유아식 초보자용 가이드라고 해놓기는 했는데, 유아식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아기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유아식을 먹고 있는지 그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주방용품이에요. 이유식을 이제 막 시작하실 때 이렇게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게 찜기랑 초퍼 또는 블렌더 이거를 유아식 때도 많이 쓰는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를 구매를 해도 될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찜기랑 초퍼 구성이 유아식 때도 쓰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원래는 이유식을 다 만들어서 먹일 생각으로 찜기랑 초퍼를 처음에 구매를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초기만 먹이고 중기부터는 다 시판으로 먹이게 됐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아무리 시판으로 먹이더라도 중간중간 간식 같은 거, 뭐 고구마, 밤, 뭐 옥수수, 계란 이런 거 다 찔 때 그냥 진짜 간편하게 그냥 찜기에다가 넣고선 시간 타이머만 맞춰놓고, 왜냐면 애기 막 보다 보면은 우리가 좀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가스불 올려놓고 막 냄비 태워 먹은 적도 있고, 가스불 올려놓고 막 까먹기도 하고 하니까, 그럼 그냥 이제 전기식으로 해가지고 시간 끝나면은 아예 꺼지는 그런 찜기가 그냥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저는 좋긴 좋더라고요. 이건 약간의 개인차가 좀 있다고 봐요. 저는 조금 귀찮더라도 조금 더 맛있게 먹자 주의여가지고, 간식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마, 계란, 뭐 옥수수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호빵이나 뭐 만두 이런 게 사실 전자레인지로도 충분히 이제 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미묘하게 전자레인지에다가 찐 거랑 직접 그 스팀으로 찐 거랑 맛이 좀 달라요. 저는 그래서 전자레인지 조리보다는 찜기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찜기 조리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귀찮아서 그냥 전자레인지 많이 쓰시는 분들은 유아식 때도 찜기를 많이 안 쓰실 수도 있다. 그리고 초포도 마찬가지인데, 초포도 사실 안 쓸라 치면 안 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요거를 뭐 세척하고 뭐하고 이런 게 또 귀찮으신 분들은 다 그냥 칼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초퍼 꺼내고 뭐하고 막 초퍼 세척할 거 생각하면 귀찮아서 칼로 일일이 다져서 이렇게 쓸 때도 있는데, 그것도 약간의 개인차는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유아식 때에도 뭐 만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떡갈비를 만든다든지 안에다가 야채 같은 거 이렇게 다 다져가지고 뭐 계란찜이나 계란말이 이렇게 해서 주기도 좋고, 그래서 찜기랑 초퍼 요 구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찜기는 제가 맨 처음에 이유식 시작할 때는 로얄 에식스 그 스팀 쿠커를 샀었어요. 근데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피 차지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이걸 쓰면서도, 이것도 잘 쓰긴 했는데 쓰면서도 조금 그냥 좀 깔끔하고 간단한 디자인의 찜기를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찜기 회사에서 이제 광고를 좀 주셔가지고 겸사겸사 사용을 해보게 됐는데, 이거 보관하기도 너무 좋고 그냥 세척이나 이런 거 그냥 다 간단하기도 하고, 그 맨 밑에 칸에다가는 가끔씩 이제 뭐 어묵탕도 끓여 먹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또 배추국을 또 좋아해가지고 배추찜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쯔유 소스 이렇게 넣고서, 아니면 국시장국 같은 거 넣고 거기다가 그냥 보글보글 끓여서 신랑이랑 앉아서 그냥 맥주 안주로 그렇게 끓이면서 먹기도 하거든요. 여러모로 찜기도 그렇고 초퍼도 그렇고 사용할라 치면, 쓸라 치면 쓸 거는 진짜 많다. 초포도 그리고 애기들 간식 만들어주기가 진짜 좋아요. 예를 들어서 바나나가 이제 조금 많이 거뭇거뭇해졌어. 근데 애기들은 이 상태가 원래 맛있는 건데 애기들은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저도 바나나를 그렇게 막 좋아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할 때 아보카도 사서 아보카도랑 바나나랑 같이 갈아서 주면, 아니면은 뭐 딸기 사서 같이 갈아서 주면 애기들이 진짜 잘 먹고, 그리고 뭐 귤 같은 거 막 남아돌잖아요. 겨울에 특히나 진짜 많잖아요. 귤 그냥 싹 한 번에 갈아서 뭐 요거트나 우유 같은 거 조금씩 넣어가지고 아이스크림 틀에다가 해서 아이스크림 만들어줘도 애기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쓸라 치면 진짜 쓰임새가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유아식을 위해서 이제 반드시 사야 되는 주방용품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유식부터 해서 유아식까지 이렇게 직접 하시겠다 하시면 뭐 주방용품 뭐 찜기, 쿠커, 뭐 칼 같은 것도 따로 이제 완전 이제 6개월 막 이때부터 이제 이유식을 시작하니까 그땐 너무 어리잖아요. 그래서 칼이나 도마 같은 거는 애기용으로 따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고, 그 냄비도 우리 이유식 제가 맨날 사용하는 그 릴리팟 냄비 있잖아요. 이유식용 냄비. 이런 거 따로 두면은 좋기는 한데 그냥 시판으로 쭉 먹이다가 유아식부터 내가 만들어서 먹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는 이제 면역도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굳이 막 이거를 새로 다 사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어른들이 쓰는 칼이나 도마, 냄비 이런 거 그냥 사용하시던 거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게 사실 지금 이제 이유식 하시는 분들은 이 상황, 이거를 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유식에서부터 이제 돌까지 이렇게 가다 보면 이유식 전까지는 분유만 먹으니까 애기 거랑 어른들 거랑 이게 섞일 일이 없어요. 설거지 거리가. 이유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는 거의 안 그러는데 막 10개월, 11개월 이제 돌 때까지 이제 조금씩 넘어가다 보면 어느샌가 내 세제로 애기 것도 세척하고 있고, 내가 쓰는 숟가락으로 그냥 애기 먹일 때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돌 이후에 유아식으로 해서 집에서 아예 다 만들어 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막 그런 용품들을 사실 필요는 없고 그냥 사용하시던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식판을 꼭 써야 되는지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럴 필요는 없죠. 이게 유아식이 저한테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는데, 유아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 꼭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먹던 컵에다가 줘도 되는 거고, 그냥 아무 빨대 꼭 애기용 이런 걸 안 써도 되는. 그래서 식판도 마찬가지로. 근데 저는 이제 식판을 사용하는 이유가 양을 확인하기에도 좋고, 이게 아니고 그냥 어른용 그릇에다가 가끔 저도 이제 귀찮을 때 막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될 때는 어른용 밥그릇이나 어른용 국그릇 이런 데다가 해서 주기도 하는데, 식판에다가 하게 되면 이제 양 확인하기에도 좋고,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식기를 막 사용을 하고선 그걸 막 다 세척을 하는 것보다는 이 식판 하나만 닦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간편해서 식판으로 사용 중이에요. 제가 처음에는 실리콘 식판을 많이 썼었어요. 실리콘 식판이 이제 아기용 식판 치면은 웬만해선 다 실리콘 식판으로 뜨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다들 이렇게 쓰니까 실리콘 식판으로 써야지 했는데, 제가 지금은 실리콘 식판을 아예 안 쓰잖아요. 거의 그 스텐 식판이나 아니면 그 바망바망 식판, 그거는 재질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실리콘 아니에요. 이거는 기름때가 지진 않는데, 실리콘 식판은 열탕을 종종 해주지 않으면 저게 기름때라 그래야 되나? 이게 좀 지더라고요. 기름때같이 끈적거리는 그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냥 스테인리스 식판으로 구매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근데 뭐 예쁘기는 사실 그 실리콘 식판들이 예쁜 게 진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취향 따라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아식 양념 뭐 쓰는지랑 간 하는 거. 양념은 어떤 것들을 쓰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된장, 연두, 소금, 참기름, 간장, 굴소스, 케찹, 시럽, 올리고당, 현미유. 이게 이제 아기용으로 제가 따로 사용을 하는 것들인데요. 근데 유아식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 양념 다 사야 되나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한테 이제 지금 사용하시는 게 뭐 이러이러한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를 유아식 시작하려면 다 사서 시작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아식부터는 그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염을 할지 무염으로 할지, 내가 이제 저염식이라도 밥을 먹일지 아니면 아예 그냥 염분기 없이 재료에서만 오는 그런 염도로만 먹일지, 요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간이 있더라도 아기가 잘 먹는 게 중요하다, 요런 이제 주의라서 이것저것 뭐 소금이 됐건 아기용 굴소스도 쓰고 뭐 간장 이런 거 이것저것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 말고 그냥 가염 자체가 찝찝하다, 요게 좀 찝찝해서 나는 24개월까지 아니면 36개월까지는 아예 염분 있는 거를 안 먹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에서 짠맛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안 사셔도 되죠. 된장, 연두, 소금, 간장, 굴소스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거 안 넣고는 사실 맛이 없어요. 진짜 맛이 없어요. 별 맛이 안 나요. 초반에는 최대한 소금을 안 써봐야지 하고
그냥 다시마랑 멸치 국물 이제 낼 때 그 정도로만 해봤는데 이게 맛이 나긴 나는데 좀 밍숭맹숭하기도 하고 애기도 그렇게까지 잘 먹는 것 같지도 않고 막 밥태기도 오고 이래서 간을 좀 그냥 쭉쭉쭉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고 막 짜게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입맛에 봤을 때 아, 염분기가 좀 느껴진다 이 정도?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에 이제 국을 끓일 때 최종 결과물이 180ml에서 200ml가 나올 때 소금은 한 꼬집 아니면 한 꼬집에서 두 꼬집 정도 넣고요. 거기에 연두는 아기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 넣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맛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국마다 다 다르니까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중에 국 끓이기 영상이 있어요. 15가지 국을 제가 끓여가지고 그거 이제 영상으로 남겨놓은 게 있는데 그 영상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적당히 그냥 맛있는 맛이 나고 좀 싱거운데 많이 싱거운데 적당히 맛도 나고 아기가 요 정도까지는 이제 잘 먹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동안은 이 정도의 염도로 주려고 합니다. 소금 간은 언제부터 했는지 연두는 언제부터 썼는지도 문의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소금 간은 밥태기가 좀 심해지던 13개월에서 14개월쯤 요쯤부터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요. 아이벤의 순소금, 아이벤의 간장 2가지 요렇게 3가지만 이용을 해서 간을 좀 하다가 한 17개월에서 18개월부터 연두도 좀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연두 맛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연두를 이제 평소에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 아기 키우기 전까지는 연두는 안 써봤었어요. 써봤나? 써봤다고 할지언정 누가 선물해줘서 아니면 뭐 선물 세트 이런 거에 들어있어서 써봤을 수는 있는데 저거를 막 집에다 쟁여놓고 이렇게 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저게 아기를 키우면서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뭐 아기들 뭐 밥할 때는 요 정도 그냥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다 막 이러면서 맛이 나는 것들 이렇게 듣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두를 사용을 하게 됐는데 저게 살짝 색깔 빠진 간장 맛? 그런 맛이 나요. 저걸 나중에 저거 싸거든요. 하나당 뭐 4,000얼마인가 5,000얼마인가 되게 싸요. 그래서 저거 쓰실 분들은 그냥 어른 거 쓴다 생각하고 일단 사셔서 조금 맛 한번 보세요. 맛 보시면 아, 요 정도는 애기한테 먹여도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한 17개월, 18개월쯤 이게 밥태기가 또 주기적으로 와요. 이제 돌 지나고 나면 완전히 밥을 삼시세끼를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애기가 밥을 안 먹기 시작하고 또 그때 이제 살짝 또 이것저것 막 해주면서 어떻게든 밥태기를 지나가고 나면 또 17개월, 18개월 되면 또 밥을 안 먹기 시작하고 막 이런 때가 와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씩 이제 양념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17개월, 18개월쯤에는 연두를 추가를 했어요. 먹어보니까 뭐 괜찮더라고. 연두 조금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어보니까 소금만 넣고 국을 끓였을 때랑 또 좀 다른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반찬에도 연두 종종 사용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나물이나 아니면은 제가 색 빠진 간장 맛이라고 했잖아요. 간장이 들어가는 모든 나물에 간장 대신 조금 약하게 연두로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반찬에 사용하는 간은 제가 보통 반찬을 2끼 분량을 만들거든요. 그럼 2끼당 소금 1꼬집, 연두는 반 숟가락 요 정도. 근데 이게 조금 짠맛이 느껴져요. 반찬 조금 짜게 하거든요. 짠맛이 조금 느껴지는데 그 정도는 뭐 이제는 괜찮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해보면서 양육자분들이 이제 해보면서 먹어보고 아, 좀 애기한테는 좀 짤 것 같다 그러면 좀 줄이고 그러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양념 비율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통 나물류, 콩나물, 숙주나물, 시금치나물 이런 거는 2끼 분량당 소금 한두 꼬집, 연두 넣고 싶으면 아기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아기 숟가락 기준이에요. 요만한 작은 아기 숟가락, 그 우리 유아식 할 때 쓰는 이만한 그 아기 숟가락 있죠? 그런 거 말고 완전 그 이유식용 숟가락, 이유식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그리고 참기름도 한 숟가락 이렇게 넣고 있고요. 조림류는 보통 간장 2, 올리고당 1, 2대1 이런 비율로 넣고 있습니다. 물은 150ml를 넣고 조림이니까 거의 재료만 남을 때까지, 물이 거의 이제 조금만 남을 때까지 이제 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적게 넣은 것 같은데 완성되면 적당히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율로. 근데 댓글에 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올리고당은 조리 도중에 넣으면 안 된다 이런 댓글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어요. 성분이 변하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맛이 안 나서 조리 도중에 넣으면 안 된대요. 근데 조리 도중에 넣어도 어느 정도 그 단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림류 할 때 그냥 올리고당 넣고선 그냥 끓여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좀
단맛이 좀 제대로 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간장을 넣고 끓이다가 맨 마지막에 그냥 불 끄고선 올리고당 나머지 비율만큼 넣고 좀 섞어서 드시면 되고요. 저처럼 이제 귀찮을 경우에는 한 번에 그냥 2대1 비율로 싹 넣어가지고 끓이시면 됩니다. 유아식 할 때 외식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도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면 외식했을 때는 대부분 다 어른용 간에 맞춰져 있는 거라서 애기들 먹일 때 어떻게 먹여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하게 되면 아예 집에서 그냥 먹이고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볶음밥이나 김밥 이런 거 간단한 도시락 싸서 가지고 가요. 그 식당 자체를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있는 식당 있죠. 고깃집이더라도 갈비탕이 나오는 고깃집이 있고 약간 뭐 그런 좀 식사류가 있는, 아기가 먹을 수 있는 식사류가 있는 그런 식당을 가거나, 곱창집 이런 데는 솔직히 애기가 먹을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런 데 갈 때는 아예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락을 싸가거나 먹여서 가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가는 데는 뭐 보리밥집, 고깃집, 설렁탕, 국밥집, 아니면 쿠우쿠우나 애슐리 같은 뷔페 이런 데를 자주 가요. 이미 이제 간이 좀 되어 있는 메뉴들은 무를 좀 타가지고 최대한 그냥 제가 먹어보고 좀 간이 좀 싱겁게 해가지고 주고요. 뷔페에서는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메뉴로 골라가지고 마찬가지로 뭐 짜면 물 타서 주고, 먹을 수 있는 거다 우동면 같은 거는 그냥 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현미유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왜 현미유로 꼭 사용을 하냐, 그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현미유가 저도 처음에 이제 사용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올리브유로만 사용을 했어요. 근데 올리브유가 아시다시피 발연점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잘 타는 단점이 있어서 유아식을 한 이제 조금 이렇게 저처럼 뭐 20 몇 개월, 30 몇 개월까지 하다 보면 막 돈가스도 튀기고 막 하여튼 그 기름을 조금 오래 사용을 하게 되는, 뭐 가자미도 튀기고 막 생선도 튀기고 뭐 고기도 튀기고 이것저것 튀길 일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유로 하게 되면 이게 좀 빨리 타는 그런 단점도 있는데, 현미유는 발연점이 높고 일반 식용유보다는 좀 건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들 쓰더라고요. 그리고 올리브유도 쓰기는 써요. 올리브유는 그냥 진짜 빠르게 볶아서 끝나는 재료들 있잖아요. 그런 거 쓸 때는 올리브유. 근데 이제 조금 오래 기름을 이제 끓여야 되는 경우에는 현미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아식을 쉽게 하는 간편식들. 간편식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게 참고로 제가 뭐 인스턴트를 부추기거나 아니면 뭐 찬양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 좀 강조를 드리면서, 첫 번째 거는 이제 낫또예요. 돌 이후부터 진짜 꾸준히 잘 먹고 있는 건데, 낫또는 풀먼 꼬마 낫또 먹이고 있어요. 이게 양도 좀 적당하고 덜 짠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로 주로 먹이고 있고, 그리고 이게 낫또 크기도 다른 낫또들에 비해서 좀 크기도 좀 작은 것 같은, 그래서 도윤이가 진짜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먹이고 있는데, 다른 거 먹여본 적 있는데 같은 이제 풀무원에서 나오는 시레임 낫또도 먹여봤는데, 이거는 알맹이가 조금 큰 거 같은데 어찌됐든 잘 먹긴 잘 먹더라고요. 풀무원 시레임으로 먹일 때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간장은 조금 더 짠맛이 나는 것 같아서 아기 간장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쓰는 그 노란 색깔 간장이 있어요. 그걸로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주는데, 요거까지는 잘 먹는데, 이거 말고 제가 다른 낫또도 세일하길래 12팩짜리를 샀었는데 요게 맛이 영 별론지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꼬마 낫또로 주문을 해서 먹이고 있어요. 근데 꼬마 낫또 좀 가격이 비싸죠? 좀 비싸. 3개에 3,280원. 좀 비싸. 일반 낫또보다 꼬마 낫또가 비싸. 그리고 튀김류는 푸디버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치킨 너겟이나 뭐 가끔 급할 때 쓰는 돈가스, 제가 돈가스는 웬만해서는 직접 만들어서 튀겨서 주는데 할 시간이 없을 때도 있고 고기가 다 안 녹았을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럴 때 쓰는 냉동 돈가스도 그렇고 숫자 너겟 같은 거 이런 거 푸디버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가스나 뭐 이런 거 다 튀김류 다 직접 해서 주는 걸 제일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웬만해서는 직접 해서 주고 있어요. 치킨 너겟도 그렇고. 나는 직접 해먹는 것보다 약간 냉동식품이 더 맛있던데 좀 더 자극적이잖아요. 근데 도윤이는 직접 해주는 거를 더 잘 먹더라고요. 푸디버디에서 나온 치킨 너겟을 제일 최근에 이제 그걸 사봤는데 그거는 입맛에 안 맞나 봐. 제 입맛에 맞거든요. 그게 약간 옛날에 콜팝 치킨 아세요? 콜팝 치킨 그 위에 있는 그 콜팝 그 치킨 너겟 약간 그 맛이 나서 좀 맛있는데 도윤이는 그게 좀 별론가 봐요.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제가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만두는 요거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물만두는 좀 짜더라고요. 애기 거는 이제 물만두로 대부분 구매를 많이 하잖아요. 아기용 만두는. 아기용 만두가 따로 나오더라고요. 저 얼마 전에 마트 갔는데 아기용 만두로 사도 되고, 근데 저는 물만두 그냥 이걸로 쓰고 있어요. 마트에서 파는 거 중에 그나마 좀 덜 짠 편이어서 뭐 요거 사가지고 만둣국이나 뭐 반찬으로 만두 그냥 삶아서 주기도 하고 합니다. 생선은 요즘 그냥 마트에서 생물 생선 사가지고 간 소금으로 이제 밑간 조금 해가지고 뭐 부침가루 입히고 계란물 이렇게 입혀가지고 현미에 노릇노릇 구워서 먹이는데요. 비상용으로 이제 또 이것도 할 시간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비상용으로 이제 빠르게 해줄 때는 뽀로로 고등어 쓰고 있어요. 제가 뽀로로 고등어, 뽀로로 연어, 뽀로로 삼치 다 사봤는데 삼치 잘 안 먹더라고요. 왜 안 먹지? 했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알겠어요. 짠맛이 아예 안 나. 많이 싱겁더라고요. 고등어나 연어는 조금 그 짠맛이 나요. 그래서 근데 뒤에 보면 그렇게 또 염분이 이렇게 높은 건 아닌데 하여튼 좀 짠맛이 나요. 그래서 잘 먹더라고요. 근데 제일 잘 먹는 건 제가 생물 직접 사가지고 구워주는 거 제일 잘 먹더라고요. 최근에 코스트코에서 대왕 연어를 사가지고 나름 손질을 좀 해서 구워줬는데 그거 진짜 잘 먹었어요. 정말 잘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먹어봐도 맛있었어요. 이게 냉동실에 한번 들어갔다 온 거랑 그냥 생거 그 상태 그거랑 좀 그 맛이 조금은 다르잖아요. 애기도 그걸 아나 봐. 그걸 제일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또 연어 같은 거 사가지고 또 구워줄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5번째, 오늘 이 순간에도 또 댓글로 달린 김치. 종가 어린이 한입 백김치를 먹이고 있어요. 이거 말고 이 똑같은 데서 나오는 그 뽀로로 김치 중에 깍두기가 있거든요. 깍두기 배추김치. 요거는 조금 맵습니다. 저는 똑같은 그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똑같이 그 종갓집에서 나오는 뽀로로가 그림이 있으니까 애기 거구나. 그럼 파프리카 가루를 했으려나? 그 뒤에 보지도 않았어. 얘랑 또 장 보다 보면은 그거를 볼 겨를이 없잖아요. 뒤에를 안 봤더니 세상에 매운 거예요. 그래서 도윤이 처음에 그거 먹었다가 맵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씻어서 매운 김치 잘못 샀을 때는 그거를 소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른들이 먹거나 아니면 그거를 씻어서 소고기랑 같이 해가지고 김치 볶음밥 해주면 진짜 잘 먹어요. 매운기가 좀 볶으면 좀 사라지더라고요. 씻어서 볶으면 좀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비비고 우리 아이 한입 백김치 이거를 좀 사봤는데 뽀로로 백김치랑 요거랑 두 개를 먹여봤잖아요. 요게 조금 더 싱거운 느낌, 뽀로로 백김치가 조금 더 새콤달콤 약간 그런 느낌. 근데 둘 다 잘 먹더라고요. 두 개 중에 그때그때 세일하는 걸로 사서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밥, 제가 이제 김밥을 자주 싸잖아요. 꼬마 김밥 쌀 때 김이랑 단무지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단무지 그냥 사서 쓰고 있어요. 사가지고 물에 한번 그냥 담갔다가 빼서 그냥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맨 처음에는 단무지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해줬었어요. 근데 직접 만드니까 이게 보관도 좀 그 시중에서 파는 거 사는 거보다는 좀 빨리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맛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애기가 그래서 그런가 잘 안 먹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냥 시중에서 파는 거 뭐 괜찮겠지 뭐 해가지고 사서 이제 겉에 있는 거 살짝만 그냥 물에 담갔다 빼서 살짝만 씻어내고 그러고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김도 사실 제가 꼬마 김밥이라고는 하는데 꼬마 김밥용 김이 아니고 그냥 일반 김밥용 김, 비비고 김 이런 거 있죠? 아니면 광동김 이런 거. 뭐 최근에 샀던 게 그건데 그 무지인가? 그 무슨 캐릭터 이렇게 앞에 그려져 있는 그런 김이었는데 그거가 세일하길래 그냥 그거를 샀었고, 최근엔 또 비비고 김밥용 김이 세일해서 그거를 좀 샀고, 그냥 그런 거 되는 대로 사서 그거 반 잘라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일자로 하면 되죠. 왜 반을 굳이 잘라요? 또 이러실 수 있는데 반으로 자르는 게 제가 밥 양을 좀 적게 넣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하나를 통째로 이렇게 사니까 일반 김밥 김 크기가 되는 거야. 또 도윤이 또 그런 거 주면은 많다고 또 뱉거든요. 반 잘라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3줄이 딱 맞더라고요. 꼬마 김밥 3줄. 도윤이 양에는 3줄이 딱 맞아. 요게 한 공기 반 정도. 도윤이가 원래 먹는 거에 한 공기 반 정도가 들어가는 양인데 요거를 요렇게 해서 딱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미리 잘라놓고 처음부터 잘라놓고 그냥
그렇게 말아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서울랜드로 이제 소풍을 갈 때 국물도 싸갔다고, 우동 국물 싸갔다고 했는데 우동 국물은 혼쯔유 요걸로 그냥 만든 거예요. 만든 것도 아니지, 그냥 끓이기만 한 거니까. 물 여기에 써있어요. 옆에 비율이 써있는데 그 비율보다는 조금 더 물 양을 많이 해가지고 애기가 먹을 거니까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살짝 싱겁게 해서 끓여가지고 담아갔습니다. 제가 최대한 찾아서 이제 이렇게 좀 나름 정리를 해서 유아식에 혹시 뭐 도움될 만한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영상으로 남기는데, 이거 말고도 또 유아식 이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이러이러한 꿀팁이 있으면 꿀팁도 또 댓글에다 적어주시면 좋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뭐 질문이 있으면 또 다른 질문 저한테 해주셔도 되고, 아 그리고 도마랑 그 칼, 제가 쓰는 칼이랑 해가지고 문의도 좀 많거든요. 도마는 바겐슈타이거 도마예요. 제가 엄청 큰 그 스텐 도마가 하나 있는데 요거를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이거 쓰다 보니까 이게 크기가 크잖아요. 그래서 나는 애기 거 만들 거라서 요만큼만 쓸 거고, 그냥 요만큼만, 요 부분만 이렇게 해서 쓸 건데 이만한 걸 꺼내니까 또 설거지 거리는 또 설거지 통에 이만한 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게 뭐 없을까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작은 게 팔더라고요. 저거 거의 겔탭보다 작아. 요만해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설거지 할 때도 그냥 요거 조그만 거 하나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쓰는 퓨어코마치 초록 색깔 칼, 요거 플라스틱 칼이냐고 물어보시는데 플라스틱 칼 아니고요. 퓨어코마치 그 제가 쓴 게 야채 칼인데, 이 칼이 이유식 칼로 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유식 이제 제가 만들어 먹으려고 이거를 구매를 한 건데, 무슨 막 여기 써있어. 불소 코팅 영양소 파괴 적고 프리미엄 스테인리스고, 하여튼 스테인리스예요. 참고로 제가 지금 칼을 2개를 쓰거든요. 조셉 칼이랑 요 퓨어코마치 칼 쓰는데, 조셉 칼은 좀 오래돼서 그런지 칼이 좀 무뎌지긴 했는데 저것도 굉장히 쓰기가 좋아요. 조셉 칼은 웬만해서는 뭐 고기나 생선류 이런 거 자를 때 많이 쓰고, 저 퓨어코마치 칼은 야채 자를 때 쓰고 있어요. 저 이거 이 회색깔이랑, 회색깔 원래 고기용으로 샀었고, 안 보이나? 이렇게 이 초록색은 야채용으로 샀는데 회색깔은 녹이 좀 쓸었어요. 이게 희한하게 녹이 좀 잘 쓸더라고요. 녹이 조금 쓸었는데 초록색도 쓸었었는데, 초록색은 어찌저찌 제가 좀 닦아서 지금 쓰고 있는데 회색깔은 그냥 손 안 대고 있어요. 어차피 지금 당장 필요 없어서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또 닦아서 써야지. 사가서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 또 뭐가 있을까? 아, 스테인레스 제 스텐펜 있죠. 스텐펜 피닐로, 그거는 피닐로에서 20cm짜리 구매를 한 건데, 스텐펜 제가 그 코팅펜을 관리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나면은 코팅이 다 벗겨진 건지 막 들러붙고 막 이래가지고 거의 스텐펜 수준이 돼가지고, 근데 또 막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상태가 되면 이미 얘가 끝난 거다, 얘는 버려야 된다, 막 나쁜 물질 나온다 막 이러니까 겁나가지고 그냥 그래 그냥 스텐펜으로 쓰자 해서 스텐펜으로 사서 쓰는데, 충분한 여유로운 마음, 그런 것만 있으면 스텐펜은 충분히 쓸만합니다. 잘 안 닦인다고 하는데 물에 불려두면 웬만해서는 다 닦이고, 물에 불리거나 소다, 베이킹소다 넣고서 그냥 팔팔팔 끓여가지고 손으로 바득바득 문질러서 이렇게 닦으면 잘 닦여요. 오래오래 거기서 기름을 끓이는 일만 없으면 잘 닦이더라고요. 뭐 더 없겠죠? 뭐 하여튼 궁금한 게 또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나름 상세하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씨 요즘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 브이로그에서 뵙겠습니다.